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뭔가 생소하죠? 제가 늘 다육이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 속속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생기네요. 요 아이는 홍등이에요. 홍등을 이렇게 2두씩 해갖고 4두로 제가 만들었던 이 사각 화분에 앉혀 놓았었는데요. 홍등이 이렇게 앉혀져 있었어요. 4개가, 네 아이가 이렇게 앉혀져 있었는데 요 홍등이 무른 거예요. 보면 무르는 아이는 생장점부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 아이가 무름이 온 아이고요. 생장점 주변이 빨갛죠. 그리고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고, 요 아이는 똑같은 홍등인데 한 화분에 앉혀져 있었던 아이인데 생장점 부분이 어때요? 생기가 좀 있고 좀 안이 짱짱한 느낌이 나죠. 요 아이들은 이렇게 만졌을 때도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요 아이는 살릴 수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유난히 빨갛게 물이 들었길래 살펴보니 이 생장점 쪽으로도 좀 세게 건드리면은 물러서 아마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장점부터 무너져요. 이미 하나는 무너졌어요. 여름이 되니까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름균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입장 근처에 거뭇거뭇한데 약간 불에 탄 재같이 보이는 색깔이 보이면 그거는 제빛곰팡이일 확률이 크고요. 또 요즘 세균성 질환이 많다고 하니까 그 균제 살포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어떤 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방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아픈 아이는 아닙니다. 요거는 골드 젤리인데요. 너무 묵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쌍두였거든요. 근데 너무 묵어서 목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묵은 뿌리는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들은 지지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굵은 뿌리들로 이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요거는 그 말 그대로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뿌리 끝에 흙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에 있는 실뿌리들이 뿌리털이 발달을 하면서 다육이들이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물이 안 고파 보이지만 사실은 물이 고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번에 물관수를 했었어도 아이가 워낙 다져졌기 때문에 물을 못 먹었는지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이렇게 물이 좀 고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꽃대 있으면 지금 다육이를 심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꽃대는 손으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겸자 쓰세요. 요거 겸자 좋습니다. 겸자로 이렇게 잡아서 끊깁니다. 근데 끊기면요,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꼭 뽑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계속 너무 말라서 끊겨요. 더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른 콧대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잘 화분에 활착해서 정상적으로 하엽이 생기고 벗어지면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벗겨질 날이 오겠죠. 이 아이들은 골드젤리예요. 이웃님이 키우시던 거를 샀는데 개인적으로 산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매니아 다육 판매할 때 샀던 건데요. 이 아이가 지금 그리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서 이렇게 했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뿌리를 여기 그 엉덩이 있는 데를 자를 거예요. 요거를 놔둬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경우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은 여기 새 뿌리를 나올 수 있게 새 뿌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져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져져 있는 애들은 이 다져진 것 때문에 성장을 멈추거든요. 근데 저는 얘 지금 이 모양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어서 뿌리 커팅을 할 거예요. 하고 말리고. 저는 그거 안 쳐요. 참 여러분들 그거 많이 치시죠?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얼른 입에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요거 마데카솔 분말 치시잖아요. 마데카솔 분말 이거 치시잖아요. 근데 이거 쳤더니 그 뿌리 밑에 있죠,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있으면 분명히 항균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치고 자연적으로 말릴 거예요. 그리고 그늘에 두고 말리다가 충분히 말랐다 싶으면 이 아이를 이제 상토 비율 조금 높여서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나겠죠. 뿌리가 나고 나면 또 화분에 옮기는 작업, 이런 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아픈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 아이는요, 홍등, 요 아이는 멀쩡하지만 옆에 있던 이 물음이 있던 아이랑 같은 곳에 있었잖아요. 같은 화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균제를 살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균제를 살포해서 말리고 또 살포해서 말리고 이걸 3차례 정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다시 화분에 식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물론 균제 살포를 한 다음에 보긴 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균약도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과습에 걸리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뿌리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이 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약물을 먹고 약물에 취해서 이렇게 좀 다 무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잎꽂이, 여러분들 그 초보분들은 잎꽂이가 아쉬워서 멀쩡하게 보이기 때문에 잎을 떼서 잎꽂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 저기 홍등 잎꽂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요, 물렀던 아이는요, 물음이 온 아이는 잎꽂이 하면 놔두면 결국은 까맣게 타서 없어지거든요. 잎이 까맣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잎꽂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러서 아픈 아이는 버리는 게 다른 다육이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 거치대가 사실 저희 집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TV 옆에 거치대를 놓고 쓰는데 이거 스탠드형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유치님들 이거 사용해보세요. 이게 밑에가 두꺼운 철판이 있어서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침대 옆에 놓고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같은 게 2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침대는 남편만 쓰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더 생겼길래 제가 이렇게 키핑성에서 영상 찍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놓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리얼레드예요. 아픈 아이처럼 보이시죠? 맞아요, 아픕니다. 살짝 물음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리얼레드는요, 여름에는 얘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잎이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오므려지는 이런 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속 안이 다 보여서 생장점 속부터 얘가 물러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아이고, 사실 요 앞쪽 부분 요쪽이 지금 물러서 잎이 제거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이거 화분에 두고 볼 거냐? 아닙니다. 저는 아픈 아이들을 일단은 뽑아서 관리를 해요. 여기 키핑장 생활은요, 공동 생활이고요. 다육이가 100개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옮기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확 옮아가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뽑아요. 뽑아서 저기 그 약을 쳐서 경과를 본 다음에 괜찮아지면 그늘에서 적응시키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이 아이가 처음부터 햇빛 강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늘 자리에서부터 적응을 해갖고 차츰 옮기는 거죠. 사람 사는 위치나 여러분 또 그 동물을 키우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나 또 자녀를 키우는 것까지 이렇게 쭉 생명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가들을 키울 때도 아이가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 목을 들었다가 또 또 허리를 세워 앉았다가 붙잡고 섰다가 한 걸음씩 걷다가 그 다음에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다육식물 뭐 식물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일단 아파서 나름대로의 병 처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강한 해에 노출시켜서 건강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이 아이들을 다시 아프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늘 쪽에 대부분 내려놓으시죠.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으셨다가 심어서 어느 정도 햇빛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 위에 햇빛 잘 보는 테이블로 옮겨주고 하거든요. 이 테이블 자리에서도 어느 쪽은 해가 세고 어느 쪽은 해가 좀 덜 들고 뭐 이런 거를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다육이 엄마들은. 그러니까 그늘 쪽에 놔뒀다가 차츰 옮겨서 햇빛 적응을 시켜야만 다육이들이 또 다시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하냐. 금방 죽으면 새로 사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기른 정이 있다는 거죠. 얘들도 나름 그런 기른 정이 있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보면 또 예쁘게 키우고 싶고 또 될 수 있으면 안 버리고 싶고 하는 게 다육이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정 붙이고 키운 동식물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화분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도양분인데 이 아이 얼굴 시리즈로 4개를 쪼르륵 놔뒀었는데 리얼레드를 뽑아내고 화분을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뽑아낸 빈 화분이 생기면 그냥 말리지 마시고요. 꼭 세척을 하셔가지고 살균제라도 한번 뿌려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육이들을 다시 식재하기에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화분에 담겨있는 이 아이는 이 아이 고유의 성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흙 재활용을 하지도 않고 또 저는 마사까지도 재활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중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입장은 괜찮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꼬지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쓰세요? 요거 이렇게 푹 꽂았다가 바로 다른 거에 푹 꽂으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도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세균을 제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퐁퐁이에요. 퐁퐁으로 싹싹 씻어가지고 말려 놓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하면 돼요. 나무꽂이는 사용을 해보니까 지지는 잘 되는데 자꾸 썩고 곰팡이 쓰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다이소표고 이거는 행복한 국그릇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쓰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요거 해가 많이 받아서 낡아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막 부러지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적당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 저기 집에서 약 치는 게 부담된다 그러시면 약통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발병이 됐을 때부터
개인 그 소독이 중요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 찾아보니까 그 1리터짜리 자동 물 뿌리개가 있어요. 이게 스프레이를 계속 하면 이 손 아귀가 아프거든요. 근데 스프레이가 아니라 버튼 한 번만 눌러 놓으면 계속 약이 쳐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서 활용을 해보시고 또 도구 활용도 많이 해보시고, 때때로 좀 찝찝하다, 어느 날 내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찝찝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핀셋 같은 것도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 놓아 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깔끔하고 예쁘게 다육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쁜 다육이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육이를 키우는 뭐 연차가 어느 정도 됐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물러서 무너져가는 다육이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호두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